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요 실전 매매, 종목 추천, 그 다음에 시황, 그 다음에 초보자를 실전 고수로 만들어 드리는 교육까지 완벽하게 해드리는 멀티 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드리는 방송은 저희 방송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재밌는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리는 주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 그럼 당연히 알아야지, 그죠? 우리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재산을 가꾸어 나가는, 재산을 만들어 나가고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테크 교육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그럼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금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돈 가치입니다. 돈 가치.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예대금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높잖아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투자은행 빼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먹고 생활하잖아요. 먹고 경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고 대출 이자는 많이 받고 그 차익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예대 마진. 그런데 금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오는데 또 이제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 오일은 이제 더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해드리고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또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질문하신 분이 또 옆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고 우리 연구실에서 저하고 같이 매매하고 가신 분이 옆에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보시고, 자, 그럼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오일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레인지를 깨고 내려오면은 이거는 하락으로 봐야 된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제 말이 맞았죠?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은 조심해야 된다. 역시 어떻다, 그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오일이 왜 떨어졌습니까? 수요가 없지요. 그런데 기름은 자꾸 생산을 하고 있죠. 갑자기 멈출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유조선에 약 30만 배럴을 실어 들어온 유조선이 원래는 그 보관하는 비용이 몇 천만 원대였대요. 지금은 어때요? 1억 3천만 원,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배 한 척에. 그러니까 어때요? 오일을 생산을 내가 보관할 데가 없는 거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드릴 테니까 좀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냐? 보관비보다 싸니까. 그러면 어때요? 오일 이거 바닥이죠. 더 떨어질 데 없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일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예요. 초유의 사태. 보관비보다 오일 값이 어떻다? 훨씬 싸고 부담이 없으니까 보관하지 않고 그냥 기름을 줘버리는 거야. 돈을 주면서. 보관하려면 어차피 많은 돈을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조선이 부족하니까 점점점 보관비도 더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러죠. 소비가 문제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같이 매매해서 알잖아요, 그죠? 어제 한 3,200 정도 수익, 저 같은 경우는 그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화면 다 확인 가능하고요. 3,2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 오일이 그렇게 많이 움직일 때는 결정적으로 또 베팅해서 또 먹고 그런 겁니다. 어차피 수익은 장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많이 움직일 때 크게 수익 나고 장이 적게 움직일 때 적게 수익 내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오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렸고, 자, 이제 금리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제. 자, 금리는 뭡니까? 돈의 가치인데 여러분 이제 금리를 생각하면 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자, 우리가 돈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요?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버블 단계죠. 너무 많이 올랐죠. 자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매년 부동산 가격이 5%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매년 5% 이상 올라가야 똔똔입니다. 손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그러면 어때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용인합니까? 용인하지 않습니까? 용인하지 않잖아요. 세금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다? 전 국민들이 한 채씩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이 남아요? 부족해요?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해서 억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다? 이미 이제 거품에 다다랐다.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몇십억 주고 사는 것보다요 변두리에 빌딩 사는 게 나아요. 빌딩 사가지고 세 받아먹기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지 않는다면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가격이 요즘 주춤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제가 몇 개월 전 1년 전에 찍은 영상 보십시오. 부동산 떨어진다,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분명히 영상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제가 성을 갈게요. 저는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미리 예견을 했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정부 규제가 심하지 않아도 부동산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버블. 지나치게 그 가치보다 왜곡되게 올라간 것은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도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가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가격만큼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폭락이 나옵니다. 요즘 신문 보세요. 강남 부동산 뭐 4억 떨어지고 5억 떨어지고 10억 다운 해가지고 매매 체결된다. 그것도 건매물만 체결된다. 건매물 체결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다? 부동산이 매년 5% 이상 오를 부동산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 강남에 그 비싼 부동산이 어떻게 5%씩 매년 오르냐고요. 못 오르지. 그러니까 답이 없지. 세금 때리지. 그러니까 팔지. 안 팔리지. 그럼 어때? 건매물로 나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거는 저 과거 동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 자 그래서 주식도 시장 보자고. 우리가 주식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유동성이 풍부해져.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어. 뭐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출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소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은 기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많냐 적으냐? 기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ROE가 쪼그라들고 퍼가 높아지고 뭐 그래 되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줄어들고 순이익도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때요?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돈만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서 주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풍부하고 산업이 좋아져야 된다. 경기가 나아져야 된다. 기업체가 활발하게 돈을 벌고 실업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업자 늡니까 줍니까? 실업자 늘지요. 기업의 수익이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엔드레스 워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완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면은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토양은 마련됐다. 왜냐? 돈이 풍부하니까. 자, 요렇게 또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리를 또 생각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경제는 회복기가 있고 화랑기가 있고 후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때요? 보통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합니다. 세월 오랫동안 사신 분들 보세요. 호경기도 있고 불경기도 있고 침체기도 있고 회복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6, 70년 인생을 산다라고 봤을 때에 인생에 한 10번 정도의 후퇴기가 옵니다. 몇 번? 어바웃으로 인생에 한 10번 정도의 후퇴기가 옵니다. 그 후퇴기에는 어떻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데 주가가 갈 수 있다 못 간다는 판단은 어디서 해야 된다? 기업체의 이익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강연수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투자자들은 아나키스트가 돼야 된다. 아나키스트가 뭡니까?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시즘, 무정부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나키스트 무슨 말이냐? 지금 이미 세계가 글로벌화가 돼 있어. 인터넷을 들어가면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 해외 선물도 할 수 있고 한국 주식도 살 수 있고 일본, 중국 다 살 수 있어. 그럼 어때요?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투자자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가 돼야 된단 말은 뭐다? 세계 곳곳의 상품 중에 내가 메리트 있는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무정부주의, 좋은 뜻으로 뭐다? 세계를 넘나드는 글로벌화 인간이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이순신 장군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소중한 자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마인드에 있어서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리를 생각하면은 돈가치인데, 돈가치가 떨어지면은 올라가는 게 주식이야. 또 돈가치가 떨어지면은 뭐다? 금도 올라가잖아요. 금은 어떻다? 절대 앞에. 금의 채굴량은 한계가 있어. 돈을 많이 풀어버려. 돈은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금은 어떻다? 가치가 올라가죠. 자연적으로 어떻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리는 어디서 결정이 있느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패드에서, 미국은 패드에서 정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유럽은 ECB 중앙은행, 그래서 금리를 정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고요. 금리에 대해서 질문 왔기 때문에 답을 해드렸고요. 금리와 주가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산박하게 해드렸고요. 투자의 선택의 기술, 투자의 성공의 기술, 투자의 혁명적인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강현수의 방송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수입니다.